단점은 재질이 재질인 만큼 조립 자체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펼쳐서 다리만 것들은 뭔가 조립하는 과정이 조금 있었는데 얘는 안녕하십니까, 중복투자 캠프입니다. 오늘 살펴볼 중복투자 아이템은 바로 테이블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가 올리는 모든 소개 영상은 중복투자 없는 최고의 제품을 추천하는 것이 아닌 제가 겪은 몇 가지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는 정도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소개에 앞서 백패킹에서 테이블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은근히 없으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텐트 바닥이 이렇게 고르지 않으면 물건이 쓰러질 수도 있고, 바닥이 오염된 상태에서 뭔가 물건을 올려두거나 음식을 올려두기에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테이블이라도 있으면 굉장히 요긴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구입해본 백패킹용 테이블은 콩맨, 캐스케이드 와일드, 서밋 포커스, 필드 호퍼, 큐브 백패커 테이블, T5 이렇게 총 6개인데요. 저는 국룰템을 좀 싫어하기도 해서 베른 테이블이랑 테이블 1 이런 제품들은 없고요. 대신에 이런 테이블에 대한 리뷰는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테이블을 두 종류로 구분하면 지금처럼 좌식 테이블과 체어를 사용했을 때 사용하는 입식 테이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좌식 테이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입한 테이블은 콩맨 테이블인데요. 꼭 콩맨이라는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긴 중국발 테이블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격이 한 만원에서 2만원대로 저렴하기 때문에 입문할 때 구입을 했고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서 폐기하였습니다. 일단 금속 상판 2개를 이렇게 연결하고 그 밑에 다리를 이렇게 끼우는 방식인데요. 가격은 저렴한 데 비해 상당히 탄탄하고 안정적인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좀 힘을 줘서 이 다리를 끼워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좀 힘들고, 잘못해서 뭔가 손이 끼거나 하면 굉장히 아플 것 같은 그런 테이블이었습니다. 자체 부피는 좀 괜찮은 편인데 부품이 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기 좀 불편했고, 파우치가 또 쓸데없이 무겁고 두껍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구입한 제품은 제가 BPL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구입한 캐스케이드 와일드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울트라 라이트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생긴 제품이고요. 재질이 단프라라고 이야기하는 재질로 만든, 제가 알기로 최초의 테이블로 알고 있습니다. 장점은 재질이 재질인 만큼 굉장히 가볍고요. 조립도 이렇게 스냅 버튼이 달려 있어서 스냅 버튼만 이렇게 꽂아주면 금방 완성이 되는 테이블입니다. 단점은 재질이 재질인 만큼 아무래도 열에 좀 약하고요. 이게 또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물건을 안정적으로 올려놓기에는 조금 불안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소한 단점으로 단프라 테이블이다 보니까 요 안쪽에 구멍이 있는데요. 야외에서 사용하게 되면 요 안에 먼지나 흙 이런 것들을 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하다는 것은 사실 이 재질 때문에 당연한 거라서 크게 신경 쓰이진 않고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활용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국내 제품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를 그 돈 주고 살 바에야 이게 더 미국 감성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할 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집으면 약간 바구니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도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 캐스케이드 와일드 테이블을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안정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무게는 나가더라도 탄탄한 걸 구입해보자 싶어서 구입한 제품이 서밋 포커스 제품입니다. 이렇게 생긴 테이블이고요. 굉장히 리뷰가 거의 없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구입할 때 분명히 베른보다 가볍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었고요. 대신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탄탄해 보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제품이고요.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일단
조립 자체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펼쳐서 다리만 이렇게 꺾어주면 완성이 되는 아주 간단한 테이블이고요. 밑면에 이렇게 고무가 달려 있어서 지지도 잘 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접었을 때 이 면이 딥팩의 모양과 비슷하기 때문에 딥팩 안에 이렇게 수납하기에 적절한 모양이고요. 그 정도의 장점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불편한 점이 이게 은근히 무게감이 조금 있는 편이고 패킹했을 때 이 두께감이 있어서 조금 공간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단점은 캐스케이드 와일드 테이블이 좀 불안정해서 이 테이블을 구입을 했는데 얘도 불안정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잘 휘고요. 특히 이렇게 들게 되면 이렇게 접혀서 물건이 다 쏟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크게 장점이랄 게 없고 단점밖에 없어서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가끔 보조로 사용하는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대신 이 안쪽 부분에 턱이 있어서 물건이 흘러내릴 때 살짝 잡아주는 정도의 디테일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좌식 테이블 네 번째 제품은 원 액션으로 간단하게 펴지면서 탄탄하게 안정감도 있는 그런 제품을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있는데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구입을 한 제품이 바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죠. 소토의 필드 호퍼라는 테이블입니다. 이 제품도 굉장히 유명하긴 한데 베른보다 조금 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 파우치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파우치를 열면 이렇게 생긴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 앞에 것들은 뭔가 조립하는 과정이 조금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펼치기만 하면 금방 완성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접는 것도 접는 건 한 2단계 정도가 더 들어가지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접을 수 있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하고 이 부분이 살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곳에 세워도 좀 안정적으로 지지가 되는 제품입니다. 네, 전체적인 마감은 아무래도 제품이 가격대가 있다 보니 깔끔하고 잘 만들어져 있긴 한데 이 절단면이 조금은 날카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턱 부분이 이쪽에는 턱이 있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살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양쪽에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내려 갈 수 있는 단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써미포커스 제품의 단점이랑 약간 비슷하게 얘도 이렇게 들게 되면 살짝 휩니다. 이렇게 안 들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은근히 이렇게 휜다는 점이 단점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테이블로서 사용하는 안정감은 얘가 제일 좋기 때문에 크게 무게를 신경 쓰지 않는 백패킹에서는 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크기가 얘들 왜 이거를 이렇게 의도했는지 모르겠는데 A4 사이즈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느낌은 있는데 1인 백패킹에서 사용하기에는 적당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앉아서 사용하는 좌식 테이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은 입식 테이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백패킹을 가서 여유를 부리고 싶을 때 의자를 꼭 챙겨가는데요. 그렇게 되면 좌식 테이블들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랑 높이가 비슷한 입식 테이블이 필요한데요. 제가 처음으로 구입한 입식 테이블은 바로 스노우라인의 큐브 백패커 테이블입니다. 네, 놀랍게도 이 제품은 제가 더 이상 기변을 하고 있지 않는 제품이고요. 꽤 괜찮은 테이블이라고 생각됩니다. 파우치는 이렇게 생겼고요. 조립을 해보면 상판 4개와 다리와 이렇게 그물이 나오고요. 얘는 그냥 제가 따로 만든 거고요. 다리를 펼치고 상판을 끼워주면 완성이 되고 다리 부분에 지지를 위해서 이 그물도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조립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체어에 앉아 있는데 체어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높이이고요. 무게도 비슷한 높이의 다른 테이블들에 비해서 가벼운 편입니다. 적당한 높이, 무게, 크기, 그다음에 가격도 적당하기 때문에 요거 말고 또 다른 제품을 사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적당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립이 앞에 있는 좌식 테이블들에 좀 번거롭기는 한데요. 그래도 엄청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은 굉장히 조립이 편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판이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뜨거운 것을 바로 올려도 되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지지해주는 것도 무게나 크기에 비해서 꽤 안정적으로 지지가 되고요. 재질이 카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카본이 굉장히 비싼 소재로 알고 있는데 진짜 카본인지 아니면 그냥 플라스틱에 무늬 만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질도 단단하고 고정이 잘 되는 그런 재질입니다. 굳이 이 제품의 단점이 있다면 크기가 정사각형이거든요. 이게 은근히 활용성이 좀 떨어집니다. 가로로 길쭉한 형태면은 몸에서 물건들이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약간의 단점이 있어서 은근히 이 넓이에 비해 사용성이 좀 떨어진다. 손을 편하게 뻗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 요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조금 활용이 덜 되는 부분이다 라고 약간 억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걸 다 떠나서 가볍게 사용하기 편한 입식 테이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 메쉬망 이 부분에 뭔가 물건을 올려둘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제품입니다. 그 다음 이 파우치는 제가 사용을 안 할 때가 조금 더 많은데요. 파우치가 각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파우치 안에 넣으면 약간 패킹하기 좀 어려운 지점이 있고 제품만 따로 어떤 포켓에 넣거나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백패킹에서 사용하는 테이블들은 한 이 정도가 전부고요. 입식 테이블도 얘로 종결은 하기는 했는데 제가 백패킹은 아니고 미니멀 솔캠용으로 구입한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마일스톤이라는 곳에서 T5라는 제품으로 나온 테이블이고요. 아마 라이프 스포츠에서 나온 걸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테이블입니다. 울트라 테이블 T5라는 제품이고요. 라이프 스포츠에서는 펜타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제품이 가격대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막상 사보니까 유명한 만큼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앞에 큐브 백패커 테이블보다는 훨씬 무겁기 때문에 얘를 백패킹에서 쓸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미니멀 솔캠용으로 구입을 한 만큼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우치를 펼치면 프레임, 그다음에 상판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T5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파우치도 그물망처럼 하단에 끼우는 그런 역할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치도 따로 제공이 되고요. 다리 프레임을 연결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다리 굵기가 큐브 백패커 테이블보다는 훨씬 얇죠. 그래서 조금 휘청거리는 점이 있기는 합니다. 이 위에 마찬가지로 상판 5개를 끼우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해도 무방은 한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파우치를 테이블 받침으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단부에 파우치를 연결해주면 아래쪽에도 지지가 되면서 안정성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일단 큐브 백패커 테이블이랑 비교시에 가로로 훨씬 넓기 때문에 좀 더 사용성이 좋고 넓다는 느낌이 들고요. 높이는 거의 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약간 얘보다 넓다 빼고는 얘가 큰 장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휘청휘청 하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닥에 다리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울퉁불퉁한 곳에 세웠을 때 안정적인 면이 떨어지고요. 근데 가장 좀 불만이었던 점이 이 다리를 연결하는 부분인데 여기가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막아두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를 네모난 스티커를 그냥 통째로 줍니다. 그럼 이거를 사용자가 가위로 잘라서 자기가 알아서 붙여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어설프다, 시스템이 좀 엉성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지해주는 테이블 파우치도 그냥 좀 구색 갖추기용이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렇게 메쉬망으로 깔끔하게 되는 게 아니라 좀 엉성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별로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랜턴 꽂이를 이렇게 하고 싶으면 클램프로 이렇게 찝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워낙 얇다 보니까 휘청휘청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요. 대신에 큐브 백팩 테이블은 구멍이 있어서 파일 드라이버 같은 것을 연결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구입한 많은 제품들 중에서 가장 비싸고 유명하지만 생각보다 좋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는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테이블 콩맨 거 하나랑 나머지 제가 가지고 있는 좌식 테이블, 입식 테이블 총 6가지 제품을 간단히 리뷰를 해봤는데요. 테이블도 마찬가지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원하는 제품을, 좋은 제품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른 테이블이나 테이블 1 이런 제품들은 굉장히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셔도 충분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좀 다른 제품을 써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제 리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